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랙록, 운용 자산 일경 9천조 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돈을 맡겼는데 못 받는 겁니다. 블랙록만이 아닙니다. 블랙스톤도, 블루아울도, 클리프워터도, 미국 최대 사모펀드들이 줄줄이 문을 잠갔습니다. 전부. 오늘은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 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모대출이 뭔지부터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보통 은행에 갑니다. 근데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블랙록 같은 운용사가 은행 없이 직접 기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왜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이 5년 만에 2배로 커졌습니다. 2020년 1.2조 달러에서 2025년 2.3조 달러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 아무도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주식은 매일 가격이 공개됩니다. 채권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사모대출은 운용사가 자기들끼리 가격을 정합니다. 직접 우리한테 알릴 의무 없이. 자, 그러면 균열이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 2025년 하반기입니다.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부도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퍼스트 브랜즈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피치레이팅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사모대출 기업들의 부도율이 9.2%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블루아울이 폭탄 발표를 합니다. 돈을 빼달라는 요청이 폭주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걸 줬습니다. 나중에 줄게요. 약속 증서. 그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블랙스톤 820조 원 규모 펀드에서 5조 6천억 원 환매 요청. 역대 최고치 7.9%. 어떻게 막았냐면 직원들이 자기 돈을 5,900억 원 직접 넣었습니다. 블랙록 38조 원 펀드에서 1조 8천억 원 환매 요청. 분기 상한선 5%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잠궜습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퀴벌레 효과. 한 마리가 보이면 반드시 더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산은 7년 동안 묶여 있는데 투자자는 3개월 만에 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엔 괜찮습니다. 빼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한꺼번에 빼가려 하면 펀드가 줄 돈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격을 누가 매기냐는 겁니다. 운용사가 직접 매깁니다. 본인들이. 가격을 낮추면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500만 달러짜리 대출 3개월 전까지 가치 100%, 그리고 지금 0%. 숨겨진 손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시장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황금기였습니다.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대출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대신 AI로 같은 일을 합니다. 구독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는 올해만 이미 20% 하락했습니다. UBS가 경고했습니다. AI 충격으로 부도율이 1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월가에서는 이걸 사스포칼립스,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주가가 이미 30에서 60%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대출 장부는 아직도 액면가 10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혀질 때 그게 진짜 충격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랑 같은 건가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숨겨진 손실, 불투명한 가격, 유동성 위기.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08년은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AI는 금리로 못 막습니다. 골드만삭스 전 CEO 로이드 블랭크페이는 아직 2008년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S증권 우혜영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경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만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고요?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돈을 뺍니다. 지난 3월 3일과 4일
코스피 코스닥 동시 서킷 브레이커. 코로나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둘째, 국내 연기금과 기관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모대출을 통해 AI 인프라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리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력, HBM,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대로 기회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무너져도 인프라 하드웨어는 남습니다. 전력, 반도체, 방산. 앞으로 뭘 봐야 하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PIK 이자율. 현금 대신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으로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블루아울 2026년 7월 채권 만기. 이걸 정상적으로 갚느냐가 시장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셋째, 미국 SEC 실사 결과. 숨겨진 손실이 강제로 공개되면 주가에 직격탄이 옵니다. 넷째, 빅테크 분기별 설비 투자 발표.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면 한국 반도체주에 즉각 영향이 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천조 원짜리 시장에서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불투명한 가격 평가, AI에 의한 소프트웨어 붕괴. 2008년 금융위기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금리로 못 막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흐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한국 증시 핵심 테마와 글로벌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